3월 28일 그 대선 이후에 첫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4일 날 달성 사저로 오셨고 많은 국민들께서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5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 그 당시 2016년 겨울부터 죄 없는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한 그러한 죄스러움을 우리는 항상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5년 동안 고초를 겪으시면서 3월 31일부터 이제 후감 생활을 하시고 딱 일주일 차이 나는 5년 만에 이제 국민의 품으로 오셨습니다. 잘 버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 고초, 또 많이 불편하신데도 잘 견뎌주심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또 고향이시고 또 정치적 고향이신 달성 군의 사저를 이렇게 만드셔서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공화당 당원들과 자유국 국민들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첫 주가 지났죠. 일주일.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는 수많은 분들이 사저를 방문해 주시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편안하게 건강이 회복하기를 기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하루빨리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당원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은데 저는 뭐 한마디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께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또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뒷받침을 해드려야 될까에 대한 관심을 대부분의 당원들이 갖고 계십니다. 당원들께서 제가 이런저런 다 설명을 안 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님과 많은 교감을 하고 있고 당원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말씀을 올렸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저 구입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요즘 나왔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빌린 거고 또 가족께서 갖고 계시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사전 교감을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많은 교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월 25일은 제7회 서해 수호의 날이고 26일은 천안함 피격에 아픈 기억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대전시당, 충북도당, 충남도당에서 많은 분들이 대전현충원 참배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토요일 26일은 우리 건국 대통령, 자유정신의 대통령, 또 봉건제도의 개혁자, 그런 선각자적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의 147주기 되는 생신이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자유정신을 우리 공화당의 정신으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자유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 강병 반공 정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의 의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는 정통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우리 공화당의 그 강령이나 정신에는 추워도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제가 당내의 우리 조직분들보다는 당외의 인사들을 참 많이 만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우리 당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저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번 지방 선거에는 어떠한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원분들께서 인지를 해주시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조금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 또한 다 말씀을 드렸다는 것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됐다는 것은 급속하게 이제 방역 체제가 변화할 겁니다. 오늘 재훈호 사무총장님도 장모님 오늘 발인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 변심석 최고위원도 확진 판결을 받아서 집에서 오늘 격리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은 지금 이제 뭐 20%가 넘어가고 앞으로 30, 40%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그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한 분 한 분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요즘 매일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매일 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조기정당대부터 지방선거까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오늘 나눠서 내일 사무총장이 오시니까 내일 다시 오늘 말씀들을 듣고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다시 개최를 해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고 변화하고 혁신입니다. 당의 개혁을 또 인적 쇄신을 바라는 당원 동지들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변화를 해야 되는 상황도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5년간 같이 고생했던 많은 동지들에 대한 부분들은 자제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당대표가 지는 거죠. 당대표가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당 사무처도 또 당대표가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치를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근데 조금은 자제들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변화와 개혁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한 변화와 개혁에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은 못 가는 겁니다. 지금은 뭐 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 고언들을 따갑게 들어야 됩니다. 뭐 당대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뭐 말 한마디 하던가요? 그래서 공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는
가능하면은 이제는 닉네임에 뒤에 숨지 말고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글은 저는 다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왜 자료실에 모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한마디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당원 한 분 한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선거였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한 선거고, 특히 일선에서 각시도당 위원장님들이나 일선 연락사 소장을 맡으셨던 분들, 또 돈 한 푼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서 이러한 대규모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당은 없습니다. 엄청난 선거를 치르면은 모든 분들이 다 희생을 하셨고 헌신을 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한 발 더 열심히 했다, 한 발 쳐졌다,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비판을 달갑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혁이나 변화,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달갑게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우리 공화당에 나아갈 방향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가야 되지.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마음은 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또 우리 공화당 책임당원이고 혹시 일반 당원 중에서도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은 많은 분들의 마음은 우리 공화당 같은 겁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우리 공화당 당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도 그 또한 저의 몫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이제 많은 정당에 대한 부분에 그동안 신념에 문제가 있지 않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좌파정당하고 우리 공화당의 이번에 차이를 우리가 본 것은 우리가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이념정당화가 확고부동한 자리를 줘야 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오른쪽 우파 정당은 우리 공화당과 국민의힘 있다는 것은 이제 확고부동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 자기 변화, 혁신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길에 좀 더 나은 방향 제시들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봅니다. 공카에 많은 의견들 제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제안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면은 당으로 서신을 주시면은 제가 다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당원들의 책임은 저는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음이 하나로 같이 간다는 데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이제 오늘 제가 재정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들을 서로 논의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은 당의 정신과 또 당원과 또 이 재정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대선 정국의 마무리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화환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화환들이 들어오고 있다 해서 오늘부로 이제 화환을 보내시는 것도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뭐 조만간에 또 모든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강풍에 화환 관리를 위해서 밤새워 주신 동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사고 없이 그래도 많은 화환들이 뭐 2,000개 가량이 소실이 됐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관리를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선거 대선 이후에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자원봉사자로 열심히 참여해주신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선거운동에 참여하긴 했지만, 동지 여러분 정말 헌신적인 모습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다, 우리 공화당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좀 실망스럽고 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될 주요 선거는 다 한 번씩 해본 것 같습니다. 대선, 총선, 지선, 한 번씩 다 해봤는데, 이제 한 번 다 경험해왔으니까,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공화당을,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도약의 길로 나가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당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혜를 모아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지혜와, 당 지도부의 지혜가 맞물려서, 우리 공화당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에 코로나 확진이라는 소식에 다들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빨리 나았습니다. 복귀하게 되었고요. 제가 그 와중에 제가 확진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많이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통화를 할 때 친구 하나가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문재인이 교도소 갈 생각에 너무 기쁘대요. 문재인이 이제 임기 끝나면 교도소 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절대 교도소 갈 일이 없다. 이제 너는 윤석열 케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문재인이 교도소 갈 일이 차고 넘치는데 왜 문재인이 교도소를 가지 않지? 라고 친구가 얘기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윤석열은 정치 보복에 능한 자이지 정의 실현에 능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친구가 굉장히 어이가 없어 하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가 윤석열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국민의 민심이었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철저한 법적 처벌이 가해져야 된다. 당연히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 국민이었고,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로 물론 우리 공화당은 좀 낙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단순히 그것에 의한 결과라고만 우리가 정신승리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허물은 잘 보이고 남의 티끌은 크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자원봉사 선거운동원으로서, 그리고 내가 한 명의 책임당원으로서 마땅히 나의 할 몫을 다 했는가,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모두가 한 번씩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 반성들이 모였을 때, 우리 모두가 그런 책임의식으로 똥똥 뭉쳤을 때 그 다음 선거 결과를 우리가 감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의 정신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가시밭길을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강해져서 그 다음 가시밭길을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번에 진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도 겪어보니까 아프면 손해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저희 나은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모두가 고민하는 당원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거 이후에 공식적으로 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선거일 직전에 제가 이제 아파가지고 몇 날 며칠 한 열흘 가까이를 앓아눕는 바람에 몸도 마음도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수년간, 5년간 일기를 나와오면서 특히 제 주제에 맞지도 않는 최고위원직을 맡으면서 되게 말을 안 하려고 되게 많이 애를 썼는데 또 이 말이 오늘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도 사실 100% 확신하지 못하면서 이 말씀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당원분들에 대해서 정말 실망감과 배신감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많은 표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또 현장에서 싸우고 그리고 뒤에서 보조하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면 동지에도 느끼면서 진짜 이거는 너무 큰 배신감을 결과로서 성적표를 받아버려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년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준 조원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고생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주신 겁니다. 저는 막 그렇게 많은 표를 바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적어도 우리 책임당원 이상은 나왔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나온 표에서 우리 당원들이 100%도 아닐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근데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패배는 그거는 그것을 싸웠던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이 주는 대답인 겁니다. 다음에는 절대 이러지 않겠다. 이번에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 변명입니다. 다음에 더 어떠한 큰 명분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고생했고 싸웠고 우리가 맞다라는 생각으로 나서서 싸워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이러면 안 됐었다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 이철문입니다. 좀 전에 성명서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데이터에 의한 조작, 다시 얘기해서 이 사전선거나 뭐 본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조작 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공화당이 참패를 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그게 50%입니다. 그 다음 50%는 우리 공화당을 배신하여 다만 정권 교체라는 이유로 이렇게 투표를 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 듭니다. 물론 선거를 25,900표라는 선거를 해주신 당원이나 또 비당원 중에서 이렇게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다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공화당 이 당에서 그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지선이나 총선 또 대선을 위해서 꼭 매뉴얼을 준비해서 그 매뉴얼대로 선거 전, 선거 시작, 선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당은 직원이 8명이었습니다만 결국 8명이 전부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그런데도 하루도 쉬지 않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5일간 요양을 하다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누구한테든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 자신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날 때까지 알고 있는 분은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또 서울시당 이외에 25개 구, 45개 연락소도 다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조은진 대표님
힘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저에 계시지만 그 마음 또한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역지사지를 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역지사지 중요합니다. 그 사람 입장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최선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각자 건강에 유의해 주십시오. 아파 보니까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당과 당원님들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당무 복귀를 해주신 조원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0대 대선은 우리 공화당의 존재 가치를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선거였다. 값진 선거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서청대에 계실 때 5년 동안 한 목소리로 즉각 석방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투쟁해 오셨던 우리 당원님들의 그 염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으로 사저에 입주하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환영하면서 대통령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당원님들에게 다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구 달성 사저 부근에 국민들의 관심사가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정말로 명예 회복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시는데 어떠한 일조를 해주시는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표가 1600만 표가 된다면 그 표를 우리가 등한시하고 배척하면 우리 공화당의 외연 확장을 위하는 길이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나름대로 우리 당원님들의 대선 과정에서 어떤 그런 표 결과에 의해서 국민의 힘당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이 이 자리에 왜 오느냐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압니다. 근데 비유를 한다면 밥을 짓기 위해서 땔감이 있어야 되는데 땔감을 구하려면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 가서 땔감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의 외연 확장을 위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면 그 1600만 명이라는 그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가장 먼저 그분들을 설득하고 우리와 함께 하자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공화당을 살리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원진 대표님께서 쇄신은 분명히 하시겠다. 각자의 의견은 자제해달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대표님께서 쇄신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이고 당원들의 앞장서서 일한다고 하는 시도당 위원장들의 몫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각자의 소신을
당에 옮기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고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하는 그 순간만이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믿고 우리 공화당 지도부를 믿고 당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분명히 우리들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우리 공화당을 국민들한테 한 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봉사해 주신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과 함께했던 그런 유튜브 대표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